교수님,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 뭡니까? 호남이라고 뭐 특별히 높을 이유가 좀 없는 데다가 예. 그래서 사실 뭐 흥행 요소가 없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말이 경선이지 사실상의 이재명 추대식이거든요. 이게 추대식. 초에 그 민주당의 혁신 DNA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좋아서 지지한다라기보다도 지금 상황상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지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번번이 닥침만 하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요. 한동훈하고 싸움해가지고 네. 광주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많이 접은 거예요. 그 대선 때도 나타났고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엄청 낮았잖아요. 당원 80점 올랐는데 결국 그거예요. 지키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된 거죠. 개악이다. 박용진 후보가 지금 당대표 아직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재명 독주는 절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호남의 투표를 보면 매우 낮아요. 예, 35.5%죠. 그런데 확대명이 아니라 거대명 이야기, 거의 대부분 이재명 이야기 나오는데 아니 교수님,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 뭡니까? 뭐 호남이라고 뭐 특별히 높을 이유가 좀 없는 데다가 예. 일단은 뭐 어대명, 확대명, 그다음에 거대명이고 예. 그래서 사실 뭐 흥행 요소가 없지 않습니까? 예컨대 뭐 불확실성, 예. 불확실성이 있어야지 이제 재미가 있는 거고 흥행 예.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생 확률이 100%인 것은 사실 예.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일은 비가 올까? 이것은 정보지만 예. 내일 해가 뜰까? 이건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정보 가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예. 사실상 말이 경선이지 사실상의 이재명 추대식이거든요. 이게 추대식. 그렇죠. 네. 왜 그랬냐면은 애초에 그 민주당의 혁신 DNA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한번 리스크를 써볼 만도 하거든요. 선거에서 3번 연판 졌지 않습니까? 예. 라고 한다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해진 거잖아요. 라고 한다면 예. 지금 이재명의 대안이 좀 마땅치 않으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거 이런 거 네.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한번 가봐야 되거든요. 그 길을. 그럼 대안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인물은 만드는 거거든요.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인물 자체가 잘난 건 아니에요. 그런 거라는 거죠. 예컨대 김동연 씨 어떻습니까? 그 대선 때 몇 퍼센트 받았어요? 거의 퍼센티지 안 나왔죠. 그렇죠. 안 그리고 나왔는데 경기도지사 나갈 때는 네. 당선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원래. 예, 환경이 그렇지, 환경이 사람을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거네요.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경을 갖춰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게 하는 그 그릇을 예. 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마불사 쉽게 말하면 등치가 크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던 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지지층들도 사법 리스크 알아요. 아는데 예.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위험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뭐 위험은 없대. 어떻게 대안이 어차피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예. 게다가 출마의 명분 자체도 좀 없었거든요. 대선 패배했으면 책임져야죠. 안 졌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지선 패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책임져야죠. 또 안 졌잖아요. 그리고 그 나온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박지원 위원장이 또 비대위원장이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출마를 종용했다 나를 시켜가지고 자기 출마를 해달라라고 인천 요청하도록. 계양을에 출마를 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뭐 당을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희생한다 이렇게 구라를 쳤는데 예. 그게 이제 구라라는 게 이제 너무나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러니까 아무 명분도 없는 출마를 지금 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당대표가 또 된 거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셀프 공천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후보라고 해서 이렇게 딱히 지지할 만한 그런 후보가 아닌 거예요. 예. 좋아서 지지한다라기보다도 지금 상황상 어쩔 수 없어서 정말 흠결도 많고 위험한 후보인데 지금 그렇다고 또 어쩔 거냐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지지한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는 그 야당이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번번이 닥침만 하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요. 한동훈하고 싸움해가지고 네. 번번이 네. 깨지면서. 조금 이따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괜히 한동훈만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수 완박 분위기가 검수 원복 분위기로 좀 바꾼 데다가 예. 하나회가 또 아주 그냥 국회 활약에 또 끝내주지 않습니까? 또 이것과 대비해가지고 한동훈의 활약이 이제 돋보이는 거고.
그래서 번번이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번번이 되치기 당하면서 물론 하나회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전부를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그들 내에서는 또 에이스 중에 에이스라고 뽑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강성 지지들 중에서는 그 사람들이 한심한 수준을 국민들이 다 봤거든요. 최강욱 뭐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상황이냐 지금 집권 여당은 처참한 상황이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바닥이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도 내분이고. 그렇죠. 국민의힘도 지금 당대표 쫓아내고 뭐 내분이 예. 벌어졌고 저게 언제 수습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환경도 안 좋고 네. 이런 최악의 상황인데도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 지지율보다 낮게 나와요. 물론 뭐 높은 것도 있긴 하지만. 높은 것도 덜어 있는. 근데 교수님 여기서 궁금한 게 이번 전당대회가 말 그대로 교수님 말씀대로 살 물건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예. 정말 소비자로서는 고역 아니겠습니까? 고역이죠. 소비자로 본다면은 근데 우리가 민주당 그러면은 광주가 심장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도 다 줄줄이 친명이고 당대표도 별로 호남을 대표할 만한 인물은 없고 이게 어쩌다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일단은 광주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많이 접은 거예요. 그 대선 때도 나타났고 그다음에 예. 특히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엄청 낮았잖아요. 전국 네. 꼴찌였단 말이죠. 예. 그것은 이제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게 호남 지역인데 네. 이분들도 이제 상당 부분 좀 서서히 그런 분위기 저당이 우리 당 아닌 것 같다는 느낌들이 좀 하하.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호남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 그때 이제 이분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냐 호남에서 아니 호남 대통령 아니면 어때 우리랑 연합을 하면 되지 예. 우리가 지금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차라리 대통령 경상도 시키고 어. 권력을 갖다 나눠 가지면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식의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재인까지 왔거든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도 사실 그 노무현 열풍에 사실 연장선에 있는 땀. 그렇죠. 이재명은 딱 뭐냐? 너 어디서 굴러온 놈이야? 아. 근본도 없는 놈 아니야? 이거 뭐지? 듣보잡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결점이 많아? 왜 이렇게 하자가 많아?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마지못해서 지지하지만은 사실 마지못해서 지지하는 분들이 남아 있지만은 예. 어서 이제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틈을 사실 이준석이 이제 파고 들었던 거죠. 이준석하고 김종인 체제가 예, 파고 예. 들었던 거고, 그게 네. 이번 선거에서 뭐 크진 않지만 상당히 예. 뭐 약진한 결과를 낳았고, 사실 예. 그 결과가 아니었으면 사실 대선 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니 교수님 그런데 자 여하튼간에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재명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8월 28일 이후 이재명 체제 과연 지금 과제는 개파 갈등 극복 또 공천 갈등 극복인데 이 과제 수행 가능할까요? 뭐 공천 갈등이 뭐 있겠어요. 그냥 남아 도배질을 할 텐데 지금 보게 되면 대표는 이재명이고 예. 그다음에 지지율이 지금 거의 80%에 육박한단 말이죠. 최고위원도 다 그다음에 친명이에요.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예. 친명계고 그 중에 한 명도 딱히 반명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라고 한다면 사실 당이 일색화되는 거고 하하. 그다음에 그들을 이제 움직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강성 지지층이란 말이죠. 예. 결국 이제 당이 이제 강성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고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혁신보다도 강성 지지층들에게 이제 끌려간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예. 결국은 당원 80조 올랐는데 결국 그거예요. 지키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인터넷에서 몇 명이 떠드니까 그쪽에서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의제화가 되고 네. 이거 같은 그냥 당에서 받아서 논의까지 한단 말이죠. 아. 물론 이제 의총에서 이게 이제 부결이 되긴 했지만 예. 사실상 부결된 건 또 아닌 게 이게 원래는 규약에 따르면은 원래 그 당원에 따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이제 윤리위에서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정치적 보복 윤리 심판원입니다. 윤리 심판원에서 네. 한다게 되는데 윤리 심판원 같은 경우에도 외부 사람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그렇죠. 있는 구조인데 예. 이걸 당무위로 바꿔버렸거든요. 당무위가 누구예요? 다 자기들잖아. 그러니까 당무위원장이 당대표입니까? 그러니까요. 아.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가 되냐면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된 거죠. 개악이다. 그렇죠. 옛날에 민주당에서 개혁을 위해서 도덕적 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그 안을 자기들이 도입한 안을 자기들이 뭐랄까 더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개혁을 문재인 한 거죠. 대표 시절에 도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당직을 유지하게 만들겠다. 네. 그다음에 바꿨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꿨냐면 1심에서 유죄가 나올 때만 하는 예. 걸로. 근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잖아요. 그럼 당무위로 또 넘겨요. 어차피 정치 보복인데.
그러면은 이제 또 당을 바꾸겠죠. 당원을. 그때 이건 뭐라 그러냐면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계속 대법원 선고가 내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원에서 그렇게 바꿀 거거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안다. 그다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 그때 또 당원을 또 바꾸겠죠. 아예 이때는 당원을 폐기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정해진 건 상수예요. 이거 뭐 구속 수감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구속수감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제도로 가겠다라는 게 상수고 그에 따라서 계속 규칙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규칙이 상수가 아니라 이게 상수고 규칙은 변수인 거예요. 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완전히 아이언돔이 만들어진 거죠. 예. 이재명 개인을 위한 아이언돔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투표 결과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예. 하면은 결국은 10명 중에서 3명이 투표했다는 얘기거든요. 34% 정도면 35.5%면 3명, 예. 3명, 4명 사이 서너 명이 투표했다는 건데 4명이나 치고요. 네. 35.5%니까 예, 3.5명. 그다음에 그중에서 80%가 이재명을 지지를 했어요. 그럼 3명도 안 되네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기를 두들겨가지고 네. 10 곱하기 35.5 곱하기 0.8은 얼마인가 했더니 예. 17.75%예요. 그러니까 전체 당원의 17.75%가 당 전체를 갖다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하하. 이게 이제 뭐죠? 박용진 의원이 지적하는 반대. 예, 절망이다. 절망이다라는 게 이런 거라는 네. 거죠.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어차피 중도층의 지지가 다 떠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믿을 건 얘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까지 실명을 시키게 되면 우리는 뭐랄까 손쓸 수 없게 된다라고 예. 하다 보면은 결국 그때냐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그 딜레마인데 쉽게 말하면 집도끼 딜레마거든요. 네. 집도끼에 집착하면 계속 집도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 집도끼 중에서도 아주 강성까지 예. 뭐랄까 부족한 머리를 심장으로 때우는 뜨거운 심장에 있잖아. 예. IQ의 부족한 부분을 아. 심장 온도로 때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현근택인가 뭐 이 현근택 대변인, 전 대변인. 내가 이제 이재명 씨한테 전화 왔을 때 이 예. 사람부터 정리하라 그랬거든요. 후보한테 도움 안 된다고. 이 사람 말이 사람들 다 그 이야기를 직접 하셨어요. 직접 요새.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염장 지른다. 예.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 강화한다. 아, 왜 그렇습니까? 아니 말하는 걸 들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항상 이런 식으로 그것도 집단지성이라고 하는데 예. 집단지성이란 건 뭐냐면은 집단을 이루고 있는 그 개개인이 다 독립적일 때 현상이에요. 예. 각각의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는 네. 결과가 사실은 정답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접을 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집단이 등질화돼 있잖아요. 아. 그럼 등질화되면 될수록 오답률이 높아져서 정답에서 멀어져요. 아. 근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이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도한 등질화, 그다음에 이질적인 건 내부 총질에서 다 배제하고. 예, 예. 그러니까 맨날 같이 생각하는 놈들, 그다음에 얘들이 그 정보를 주입받는 것도 아. 자기들한테 불리한 정보를 안 받아요. 아예. 예, 예. 유리한 것만 튕겨내버리네요. 그다음에 불리한 정보가 들어오면 자기들 유리한 식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지들끼리 나누면서 그게 이제 해석이 사실이 돼버려요. 그들에게 대안적 사실이 돼버리는 거죠. 호구 속에 빠져 사는 거거든요. 예. 이런 놈들이 내는 판단이 제대로 될 리가 있냐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건 집단일지 몰라도 제가 볼 땐 소집단이고 그건 지성이 아니거든요. 몰지성이지. 그러니까 소집단 몰지성이에요.